자, 진도가 많이 늦어서 우리가 저번에 탈락 된소리까지 했죠. 그죠? 탈락부터 할 차례인가요? 맞죠? 25페이지 피세요. 진도를 좀 많이 쭉쭉 나가야 되니까 탈락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음군 단순화가 대표적인 탈락이다. 자음군 단순화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겹받침 중에서 한 놈이 없어지는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뒤에 놈이 두 놈 겹받침 두 놈 중에 뒤에 있는 놈이 연음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장금 단순화가 앞에 그 첫째 자음대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 하면은 목이라고 하지 못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고도 안고라고 하지. 25페이지 하고 있어요. 탈락. 자, 리을 기역으로 됐고 리을 미음, 리을 피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둘째 자음대로 발음한다. 닭, 흑, 막다, 늑지, 이렇게 점다, 읍지 이런 것도 굳이 안 외워도 자기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물론 막다를 맑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늑지를 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리을 앞에 있는 리을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걸로 발음된다. 둘째 자음대로. 자, 겹받침 쭉 나오고 다만 밥은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넙으로 발음한다.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이제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겹받침 요거는 뒤쪽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 막게라고 안 하고 맑게, 물고라고 안 하고 묵고라고 안 하고 물고, 얼거나라고 하는 거. 기역 앞에서는 리을 기역이 리을로 발음된다. 요런 했어요?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거기 있는 그걸로 하다가 그 빨간색으로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니까 예외 규정이야. 예외 규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은 할 수 없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외는 그냥 암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해놓은 거면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거면은 상관없는데 원래 나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입에 안 익혀져 있으면은. 여러분 김밥이라고 해요, 김밥이라고 해요. 김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김밥이라고 이제 알아 먹어야 돼요. 김밥 이렇게 해야 돼. 김밥. 그리고 인사말이라고 해요. 머리말이라고 해요. 머리말이라고 해요. 머리말이라고 해요. 머릿말이라고 해. 머리말이라고 해요. 머리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 머리말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자기 입에 뱉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자기가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입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김밥이라고 평소에는 김밥이라고 발음하더라도 이거 김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 자, 탈락 중에 뒤에 이제 그 자음군 단순화가 가장 대표적인 탈락이었고 뒤에 넘기면 이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음 탈락 중에 리을 탈락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대충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거, 살다 뭐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용언의 어간 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는 리을이 없어집니다. 살다, 살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살다, 사니, 산, 사오, 삽시다,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리을이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을 탈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로 끝나는 어간이
몇몇 어미 앞에서는 리을이 없어지는 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읒,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거. 이거는 또 외우기보다는 원래 버들나무였는데 버드나무. 원래 날라리인데 나나리. 원래 열다 닫다 해서 열다지인데 여다지. 원래 달다리, 달마다라는 뜻의 다다리. 원래 말과 소인데 마소. 불 꺼내는 삽을 불삽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삽. 울다 짖다를 우짖다. 바늘 질을 바느질.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딸 플러스 님을 뭐라고 해? 따님. 아들 플러스 님을 아드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나은을 나은, 좋아를 좋아, 싸이다를 싸이다, 달아를 달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번에 내가 싫어로 마찬가지. 달아, 싫어하는 요거는 왜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가? 밑에 보세요. 끌래는 뭐고 자음군 단순하고 끓는도 자음군 단순한데 자음군 단순화랑 히읗 탈락이 어떻게 다르다? 자음군 단순화는 둘 다 겹받침이었죠, 그죠? 네. 겹받침이었는데 달아, 싫어, 아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히읗 탈락이라고 하고 끓는 이거는 왜 자음군 단순화라고 할까? 뒤에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해 줬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돼. 오늘 했던 것 중에 오늘 했던 것 중에 지금 여기서 했던 거에 이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줄 테니까 자 봐봐. 실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얘는 얘가 바뀌는 거하고 얘가 바뀌는 거야. 똑같은 리을 히읗이야. 겹받침이야. 근데 이거는 봐봐. 이거는 뒤에 싫어 할 때 싫다, 싫어, 싫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뭐고? 요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지. 어미니까 요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지. 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야지 연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실허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실허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발음해? 실어라고 발음했지. 그지? 네. 실어라고 발음하고 요놈을 이제 얘가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실어가 된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실허가 돼야 돼요. 요놈이 어디 가고 없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히읗 탈락이 되는 거야. 이건 끌래는 요 두 개 중에 대표음이 뭘로 된 거야? 리을로 끌래가 된 거야. 끌래. 이제 요거의 대표음으로 발음된 거야. 요거의 대표음으로 발음되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야? 끌래 해서 유마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돼야 될 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히읗이 탈락하고 리을이 연음이 된 거다라는 소리. 응. 어떻게 구별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지. 지금 외우지 말라고 내가 설명해 줬는데. 어? 이게 이응이 나오면 뒤에 이응이 나오는 게 뒤에 이응이라고 하지 말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나오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겹받침은 너무 아까 이것도 해줬던 게 이거잖아. 흙이 곱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연음이 돼야 된다고. 원래대로 하자면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연음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실허가 돼야 되는데 실어가 됐고 넘어간 거지. 멀쩡히 있던 히읗 한 놈이 없어진 거지. 그럼 이건 탈락이라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는 원래 리을 히읗이 됐는데
그대로 똑같이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끌래가 먼저 됐지. 네. 끌래 해가지고 히읗이 없어진 거잖아. 요렇게 된 놈은 물론 히읗 탈락도 자음근 단순화도 더 큰 쪽으로 가면 뭐에 해당돼? 탈락에 해당돼. 근데 탈락 중에서 이게 자음근 단순화냐 히읗 탈락이냐 요거에서 갈라지는데 좀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연음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고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도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싫어 앉으는 달아 싫어 앉으는 바로 그걸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인지 몰라서 자꾸 질문을 해서 내가 히읗 탈락과 자음근 단순화, 특히 겹받침으로 돼 있는 놈들이 어떨 때는 히읗 탈락이고 어떨 때는 자음근 단순화라고 얘기를 하는가. 둘 다 히읗 탈락이나 자음근 단순화도 우리 지금 무슨 파트에서 배우고 있어요? 탈락 파트에서 배우고 있죠. 탈락은 탈락이야. 근데 더 세분화해서 자음근 단순화로 탈락이냐 히읗 탈락으로 탈락이냐라는 소리입니다. 자, 모음 탈락은 탈락이 대표적인데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이 가 나오면은 가 아, 계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무조건 없어지는 것. 뜨다, 뜨어는 떠, 따르다, 따르하는 따, 따라, 쓰다, 쓰었다는 썼다, 크다, 크어서는 커서. 로 끝나는 말은 무조건 가 나오면 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없어져. 탈락을 해. 그래서 나중에 불규칙 용언이냐 규칙 용언이냐 할 때 탈락은 규칙 용언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탈락하는 것들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간이 바뀌면은 불규칙이다라고 하는데 탈락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일어나니까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면은 그걸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탈락은 규칙 동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는 거 다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틀리는 게 거기 맨 밑에 옆에 왼쪽 옆에 있는 담그아, 잠그아, 치르어 이거 있지? 네. 김치를 담그다, 문을 잠그다, 일을 치르다 이렇게 할 때 담그다, 잠그다, 치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못 쓰는 거니까 한번 봐봐요. 김치를 담그다 이렇게 해봐. 담그다. 담그 플러스 다인데 여기에 이제 담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담그다에 아가 와야 될까? 어가 와야 될까? 양성 모음이면은 끝나는 게 양성 모음이면 아가 와야 되고 음성 모음이면은 어가 와야죠. 그러면 담그 할 때 그가 뭐니까?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면 원래는 어가 와야죠. 원래 어가 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거야. 김치를 담가 먹었다라고 해. 김치를 담궈 먹었다고 해. 거의 대부분이 담궈 먹었다 그러죠. 그죠? 네. 다 틀린 거야. 그러면은 문을 잠궜다라고 해요. 문을 잠갔다라고 해. 잠궜다.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일을 치렀다고 해. 일을 치렀다. 러가 아니라 렀다라고 해.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원래는 담그다니까 그였으니까 어미가 아가 아니라 어가 붙었어요. 근데 아까 어간이 으로 끝나는데 어가 오면은 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으는 탈락한다 그랬죠, 그죠? 으가 없어져요. 으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기억이 됐지, 그지? 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모음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으가 없어졌으니까 아가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억에다가 아가 붙은 꼴이지. 그래서 담가가 된. 김치를 담가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잠그다도 마찬가지죠. 잠그 이렇게 했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그겁니다. 잠그어였는데 다시 기억이 되고 다시 이게 아가 되고 그래서 잠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갔다 이렇게 해야지. 문을 잠갔다 담갔다는 탈락을 안 시키고 어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잘못 쓰는 꼴이 됐다. 치르다도 마찬가지겠죠. 치르에서 빼지고 어를 하면은 그냥 치러, 이를 치러 이렇게 해야지 우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치러라고. 그래서 잠가, 치러, 담고, 잠고, 치러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게 다 잘못된 거다라는, 이게 의탈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의탈락이 일어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는 워낙에 많이 틀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막 문을 잠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아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 김치를 담궜다 이렇게 아 내가 잘못 쓴 거 있구나. 근데 되도록이면 뭐라고 하면 담갔다, 잠갔다 이제 이렇게 쓰세요. 용언에서 어간이 의로 끝나는 것들은 예외 없이 의가 탈락하는 의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어 탈락은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음 탈락. 똑같은 게 연속으로 나오면 한 개가 탈락하는데 이걸 꼭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우리말은 조사는 생략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안 자연스러울까? 조사 생략은 우리말에서는 조사는 생략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미를 생략하는 건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오늘 밥을 이렇게 했다. 어감만 있고 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 오늘 학교 가 이렇게 했어요. 나 오늘 학교 가. 말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생략됐죠. 네. 오늘 학교에 이렇게 했죠. 가 이렇게 생략됐겠죠, 그죠? 근데 지금 봐봐. 그러면은 나는 조사는 생략돼도 자연스럽다 그랬죠. 학교에 부사격 조사에 자연스럽죠. 근데 어미 아가 생략되면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나 오늘 저녁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나 오늘 저녁 먹어. 이거는 말이 되지. 네. 여기에서 어는 어미. 생략하면 어미잖아. 네. 얘는 생략되면은 이상해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왜 될까? 그치. 여기 있는 아가 요 뒤에 있는 아하고 똑같지? 그래서 동음 탈락이 일어난 아야. 어미가 없으면 안 돼요. 어미가 없는 말은 우리말에서 말이 안 돼.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 근데 여기는 어미가 생략된 게 아니라 동음이 탈락된 거야. 동음이 아닌 거는 여기 기역 받침이 있고 이게 있지? 네. 동음이 아닌 거는 탈락을 시키면 말이 안 된다는 게 나 오늘 저녁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칭의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위에 대를 써야 되는지 밑에 대를 써야 되는지를 헷갈려 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앞으로 영어 선생님이 저번에 저기서 뭐 삼겹살을 같이 먹었거든. 니네 영어 선생님. 근데 거기 뭐 하면 돼지. 그러니까 삼겹살 집이니까 뭐 맛있게 먹으면 돼지 이렇게 이제 해놨어. 거기 이제 언어 유희로 해놨을 거 아니야. 돼지고기 파는 데니까.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저게 돼가 아니라 이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이때까지 국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때 처음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대는 대어의 준말이야. 대어. 그러니까 이 대는 원래 되다라는 게 기본형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되는 되다라는 어간에 어라는 뭐가? 어미가 붙은 꼴이야. 네. 근데 이 대어를 줄여서 어떻게 쓴다라는 거야? 돼. 되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했지? 이렇게 써야 될까? 저렇게 써야 될까?
이렇게 써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쓴다라는 건 뭐가 안 쓴 꼴이 되는 거야. 어미가 없는 꼴이 되는 거지. 먹하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따져서 대를 써야 되는지 대를 써야 되는지는 대자리나 이 대자리에 대어를 넣어서 말이 되잖아. 네. 그러면 이놈을 쓰는 거야. 근데 대어를 넣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놈을 쓰면 되는 거야.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거 할 때는. 그래서 된지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여튼 대어를 넣어서 말 된다. 그러면 아 대어가 돼서 말 되니까 이걸 축약시킨 게 이놈이죠. 네.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으면 되어지 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되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말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례에서 되가 나왔는데 이게 된지 되지 할 때 된지를 알아보려면은 되어를 넣어서 말 된다. 그러면은 되지 할 때 돼. 되어를 넣어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원래 어간 되를 쓰면은 된다라는. 근데 정확하게 문법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말에서는 어미를 생략하면 안 됐는데 어미가 생략된 꼴이 이렇게 안 돼. 만약에 요걸로 썼다. 요걸로 써버리면은 밥 먹만 쓴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어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 학교 가 하면서 가다에 가만 쓴 것 같은 경우는 아라는 어미가 있었는데 가의 아와 뒤에 어미 아가 동음이어가지고 두 놈 중에 한 놈이 탈락하게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어미가 없는 게 아니라 탈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죽자고 나한테 또 물어. 그러면 앞에 가가 탈락을, 어간의 가가 탈락을 한 겁니까? 어미의 아가 탈락을 한 겁니까? 그냥 나도 몰라요. 둘 중에 어떤 놈이 탈락해도 결과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게 탈락한 거다, 이게 탈락한 거다 막 하는데 의미 없는 소리야. 어떤 놈이 탈락해도 똑같이 아만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모음 탈락의 탈락은 마지막에 어미 그러니까 가가 나서 어디를 나섰다 그러니까 길을 나서 이렇게 할 때도 나서다인데 나서 다음에 없네 근데 나서 해가지고 해서 동음 탈락이야. 갔다도 갔다 나서었다도 나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동음 탈락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이제 모음 탈락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탈락했습니다. 앞에 전 시간에 뭐를 했고 교체를 쭉 했어요. 다시 생각하면 전 시간에 교체했던 게 뭐였다고? 유음아, 비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했었죠. 지금 탈락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 탈락의 의 탈락, 동음 탈락. 자, 첨가는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방금 전에 했던 니은 첨가가 가장 대표적인데 니은 첨가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근데 간단한데 요걸 잘 이 뒤에 단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어요. 이 복합어에는 다시 합성어와 타생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에 요놈하고 요놈이 자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 뒤에서 배워야 되는 단어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단어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그래도 살짝 알고는 있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그 뒷부분을 살짝 봅시다. 뒷부분에 보면은 뒷부분 품사 단어 부분에서 지 54페이지에 보면은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살짝만 한번 볼게요. 54페이지에 단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서 단일어와 복합어, 복합어에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죠. 그죠? 단일어는 그냥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야. 바다, 헌, 가끔, 말다. 바다는 명사, 헌은 단형사, 가끔은 부사, 말다는 형용사. 이렇게 한 개로만 돼 있다면은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는데 이 접사가 접두사면 앞에, 접미사면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한 어근인데 한여름 해가지고 여름 중에 가장 성한 때를 이런 의미를 좀 더 해주는 거예요. 목 플러스 이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앞, 뒤, 높다, 푸르다, 합해진 높푸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복합은 요거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거고 요거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된 거예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 요거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돼 있는데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기 때문에 접두사는 어근 앞에, 접미사는 어근 뒤에 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만 이렇게 딱 알고 다시 돌아와요. 니은첨가는 바로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니은첨가는 바로 여기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 복합어일 때. 근데 복합어는 어찌됐건 앞에 거하고 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합쳐진 거야. 합쳐졌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놈 하여튼 앞에 있는 덩어리에 받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받침이 있어야 돼. 받침이 있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D가 뭘로 시작해야 돼? 이야여요유로 시작해야 돼. 이야여요유. 그랬을 때 그 이야여요유에 니은이 첨가되면 뭐가 되겠어요? 니냐녀뇨유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는 동그라미라 그랬죠, 그죠? 거기 니은이 들어간 꼴이지. 그러니까 첨가가 되는 거야. 없던 자리에 니은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쉬워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일은 복합어에서 복합어는 합성어나 파생어인데 그게 니은 첨가에서는 이게 굳이 합성어냐 파생어냐 어차피 뒤에서 나중에 이거 합성어 합성어 중에는 무슨 합성어 다시 배우는데 니은 첨가는 하여튼 두 개로 되는 합성어 파생어 둘 다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뭐 뒷장에 다시 사이시옷을 배우는데 사이시옷은 반드시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 합성어 파생어에서 일어나고 사이시옷 현상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가면은 합성어에서만 어근 플러스 어근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니은 첨가가 지금 배울 때는 니은 첨가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또 니은 첨가가 언제지 이렇게 하면 니은 첨가는 두 덩어리가 있어. 두 덩어리가 있는데 앞 덩어리에 받침이 있어. 근데 뒷 덩어리 처음 시작이 뭐 이야여요유로 시작해. 근데 그러면은 이 이야여요유가 뭐로 바뀐다고? 니냐녀뇨유로 바뀐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고3들도 계속 배웠을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딱 생각해 놓으면은 쉬워요. 복합어 두 덩어리로 된 단어. 두 덩어리로 된 단어 중에 앞 덩어리에 받침이 있고 어떤 받침이라도 받침이 있고 뒷단어가 이야여요유로 시작한다. 그러면 만약에 헛 이불 이렇게 해보자. 헛 접두어가 있고 헛과 이불 두 덩어리로 돼 있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로 시작했지. 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뀔까? 니. 니로 바뀌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맨, 닙 이렇게 됐지, 그지? 네. 원래는 맨 입이었잖아. 근데 접두어 맨 있죠. 받침이 있지. 이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맨, 닙 해서 니가 된 거지. 그래서 니은 첨가는 엄청 쉽습니다. 이렇게 복합어 두 덩어리로 돼 있는데 앞 덩어리에 받침이 있고 D가 이야여요유로 시작한다. 자, 맨입 남존 여비 이렇게 했을 때 니은 받침이 있고 여가 됐으니까 이야여요유라 그랬죠, 그죠? 여가 됐죠. 늦 여름 했을 때 늦 받침이 있지. 여름 여로 시작했죠. 늦 여름 물약 물과 약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리을 받침 있죠. 야로 됐지. 그러니까 물약 이렇게 된다는. 니은 첨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혼니불, 막낼, 내복약, 한여름 쭉 하다가 생년 특히 나한테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이거야.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색 하면 이게 이렇게 색이 있는 연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역 받침 있죠? 그럼 얘 여로 시작했지? 그럼 가장 먼저 니은 청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색년필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색연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일어나야 돼? 기역, 니은, 리을은 다 원래대로 대표음인데. 그치. 비음화가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니은이, 그러니까 니은 청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니은이 무슨 음이 있기 때문에 비음이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있는 자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비음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년필이 되죠. 그래서 색연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국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도 마찬가지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니은 첨가는 그런 면에서 쉽습니다. 좀.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는 다만 하고 있잖아요. 붙임일. 리을 받침 뒤에는 들, 릴 이렇게 되는데 니은음은 리을로 받침 첨가되는 현상이다. 들릴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불려우, 유들 붙임에서 거기 들 원래는 들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들 릴이라고 해야지. 릴. 들 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꼴이야? 유마가 다시 또 일어난 거야.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야. 그러면 625는 625가 되지. 네. 625지, 그지? 네. 그러니까 니은 리을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3일절, 3일절, 등용문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해요? 예외니까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더 있기도 해요. 옆에 봐봐. 니은 첨가의 예외. 눈인사, 오. 첫인사, 독약, 그림일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예외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하니까? 이 책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쌤이 이런 예외는 그냥 원칙만 일단 알아두고 이런 예외들은 수능이나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해준 니은 첨가가 이거다 라는 것만 하고 이 예외들은 한번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할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자, 반모음 첨가는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이어가 반모음 이어가 돼서 기여가 된 거죠. 그죠? 개어가 괴여 또 띄어가 띄여 이어가 여가 된 거예요. 무엇이요 할 때 무엇이 이오가 요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는 반모음 이가 원래 없는데 반모음 이가 기어 들어가서 발음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례, 원칙, 허용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기어라고 발음해도 되고 기여라고 발음해도 된다라는 거야. 대신 이게 발음상의 문제라고 그 반모음 첨가에 발음해 놓은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반모음 첨가 이 반모음 첨가에다가 발음 이렇게 돼 있지. 네. 발음상으로 기어라고 해도 되고 기여라고 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표기로는 원칙대로 기어, 괴어, 띄어, 무엇이 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발음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표준 발음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건 뭐라고 발음해? 나의 고향 해도 되고 이걸 뭐라고 해도 돼? 나의 고향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나애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쓰면 안 돼. 표기는 의라고 하고 이건 나의라고 해도 되고 나애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기어가
쓰기는 기어라고 써놨는데 이걸 기어라고 발음해도 되고 기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기여라고 발음을 했다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반모음 이가, 왜냐하면 어라고 발음해야 될 거에다가 앞에 반모음 짧게 하는 이어, 이를 짧게 하면은 이어가 되지. 이어가 되면 여가 된 거잖아. 반모음 이가 없던 반모음 이가 기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첨가가 되는 거야. 첨가. 그래서 발음상에 반모음 이가 기어 들어가 가지고 반모음 이 첨가가 된 거지. 그게 뭐라고? 발음상의 문제다. 표기상에는 여전히 뭐라고 써야 된다? 기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이게 무엇이요 할 때 무엇이오라고 쓰디 니네 요라고 쓰디. 무엇이요라고 쓰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요라고 발음은 무엇이오라고 써놓고 무엇이요라고 발음은 할 수 있지만 쓸 때는 표기는 뭐라고 해야 돼? 무엇이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아까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도 이요 이렇게 발음함을 허용한다. 근데 발음함을 허용하지 뭐라고 쓰는 거는 원칙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써야지 아니요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둬야 돼요. 옆에도 계속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첨가 중에서 다시 넘겨서 이번에는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소, 음운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피어를 피여라고 발음했을 때 몇 개의 음소로 보느냐. 피읍, 이, 이렇게 해서 3개로 본다. 아니다. 피어는 반모음도 있으니까 4개로 본다. 그래서 4개로 보면 반모음 첨가가 되지만 만약에 3개로 어가 여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교체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문법 학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문법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우리 그 학교에서는 그 옆에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역행동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를 여로 발음하는 것을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해서 깨, 패와 같이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대세와 같이 에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폐어 같은 경우에는 폐어라고 하지 않고 쓰면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게 세어는 세어라고만 해야지 세어로 하면 안 된다. 이모음 순행동화는 그러니까 표준어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자,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해주는 거와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요거 반모음 이모음 순행동화 또는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말이 순행동화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거,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 바뀌는 거를 역행동화라고 하겠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모음 역행동화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기 할 때 뒤에 이가 나왔지. 네. 이 모음이 앞에 있는 놈을 거꾸로 얘를 바꿔준다라는 거야. 애기. 그치, 애기로, 아에서 애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 모음 역행동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기, 애기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비를 뭐라고 해요? 애비, 어미를 애미. 이런 거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근데 안 해주는 거는 아지, 여기 이지, 아지랑이, 아지랭이 인정해줄까 안 할까? 안 해줘요. 그런 건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외워요. 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몸 순행동화도 있고 이몸 역행동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될 거 아니야? 아, 이 몸이 순행동화다. 그러면 이 몸이 앞에 나오고 뒤에 있는 모음들이 이 모음 때문에 뭔가 이중모음으로 바뀐다거나 바뀌어서 발음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모음 역행동화는 이 모음이 있고 그게 앞에 있는 모음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바뀌어서 발음되게 하는 거를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의미만 알고 있잖아. 의미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를 준다고?
보기를 줘서 이게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보고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 터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가지고 표준 발음법, 맞춤법 할 때는 학교 내신 할 때 선생님이 이만큼 줄 거예요, 아마. 그거 외워요?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 문제 내겠다고 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거 외워야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나는 근데 그렇게 내는 국어 선생님들은 좀 난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그렇게 애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근데 뭐 예외들 또 일상생활에 자꾸 쓰다 보니까 예외도 외워놓는 게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수능에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해만 할 수 있게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원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놓으면은 큰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게 아마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도 음운 변동인데 대부분이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배우고 있어요? 교체, 축약, 교체, 탈락, 첨가. 그러니까 지금 첨가에서 배우고 있죠. 사이소리 현상을 첨가에서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나면은 이게 왜 첨가지? 뭐 이런 생각이 다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소리 현상은 오늘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사이소리 현상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 말 자체만 딱 봐봐요.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소리야. 이 사이에.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에 사이 시옷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잖아, 사이. 소리잖아. 갑자기 시옷이 왜 기어 들어갔을까?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일어난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사이라는 어근과 소리라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아까 사이소리 현상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아,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시옷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이, 소리. 그러면 저 시옷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이 시옷의 저 시옷. 중세국어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간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어요. 의. 나의 책, 너의 뭐 하면 의밖에 없잖아.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옷이 있었어. 무정명사나 존칭에는 시옷을 썼어. 의를 안 쓰고. 그게 지금 현대어의 사이소리 현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소리잖아. 그러면 저거를 지금 현대어로 하면은 사이의 소리 이렇게 하면 돼요. 사이의 저 시옷을. 여러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봐봐. 나무의 잎이지. 나무의 잎인데 시옷에 넣었잖아. 그럼 나뭇잎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나무의 잎 이렇게 하면은 말 되잖아. 그러니까 현대어의 간형격 조사 시옷 의가 중세국어에서는 무정명사 나무 이건 무정명사잖아. 무정명사는 시옷을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훈민정음 어제에 보면은 나랏 말쌈이 이렇게 하거든. 나랏 말쌈이 등극해달라 이렇게 할 때 시옷이 있죠. 이건 뭘까요?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 시옷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 뭐다?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 이 합성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니은천가는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합성어 파생어인 복합어에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일어난다면 사이소리 현상은 첫 번째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데 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래 1, 3의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합성어 중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게 자, 요거는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고 사이소리 현상만 봅시다. 사이소리 현상은 첫 번째. 자, 사이소리 현상은 첫 번째 뭐다?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 합성어가 반드시 합성어 요렇게 하고 1-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1 첫 번째가 1-1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뒤억은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뭐라고 발음해요? 길가가 되죠. 그죠? 길하고 가. 길이 한 어근이고 가. 옆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길가가 됐지. 그러면 이게 합성어고 뭐가 된 거예요? 된소리가 됐잖아. 그러면 요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신을 신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길가, 신고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엄청나게 물어요. 이건 무슨 현상이야? 이건 된소리 되기 현상이야.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야. 된소리는 뭐예요? 교체지. 얘는 지금 뭐에서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사이에 소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첨가야. 그럼 얘하고 얘는 왜 뭔 차이니까? 길가는 합성어. 그치. 이게 중요하다니까. 합성어에서 이 대전제가 합성. 신고는 신다, 신고. 이거 뭐예요? 단위로죠. 어미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된소리야. 된소리 되기 현상.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사이소리 현상 나오면 일단 뭐에서 일어난다?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합성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저 1-2에서는 요번에는 앞 어근 받침에 니은이 덧나는 거예요. 니은이 덧나는 거. 예를 들면 수도 물이 있다고 쳐봐요. 수도가 있고 물이지. 합성어지. 뭐라고 발음해? 수돗물이라고 발음되지. 수돗물이라고 발음해요. 니은이 덧났죠? 갑자기 없던 니은이 생겼잖아. 이랬을 때 또 뭐가 일어났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표시를 뭘로 해줘요? 이런 식으로 시옷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 그래서 시옷을 집어넣어 주려면은 끝나는 말, 앞 어근에 끝나는 말, 이것처럼 여기에 받침이 없으면 아, 잘 됐다. 여기 공간 있네 하고 뭐를 넣어주면 돼? 시옷을 넣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처럼 뭐가 안 되면 받침이 있어서 시옷을 넣을 자리가 없죠? 그럼 넣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이 시옷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사이시옷입니다.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표시를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표시 남겨놓을 자리가 있는데 표시를 안 남겼다. 그럼 틀리게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화가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게 만화가게로 발음되죠. 이렇게 발음되잖아. 만화가게 이렇게는 발음 안 하잖아. 만화가게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러면은 만화라는 가게라는 두 개가 뭐예요? 어근 플러스 어근인 합성어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받침 자리에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적어줘야 돼요. 아까 여기는 쓰려고 보니 뭐가?
리을. 받침자리에 다른 놈이 있죠. 근데 쓸 데가 없어서 사이시여서 안 넣어준 거야. 쓸 자리가 남아있는데, 받침자리가 남아있는데 안 쓰면 틀린 거야. 이렇게 쓴 만화가게 중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 봤어요? 아니요. 다 틀리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하역에 가면은 고깃집이 있는데 그 아저씨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 아, 그래서 저 아저씨는 사이시옷을 아는 아저씨가 했구나. 왜냐면 고기, 집, 합성어야 아니야. 맞아요. 근데 고깃집, 집 이렇게 되지. 네. 고깃집이 되잖아. 그러면은 집 해서 된소리로 발음됐죠. 그리고 받침자리가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간판이 고깃집 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아저씨는 보통 사람들 뭐라고 적어놓을까요? 고깃집 이렇게 적어놓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이시옷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보고 요 사이시옷을 제대로 아는구나. 수돗물 요건 이제 니은이 붙는 1-3은 앞 어근에 니은이 되고 뒷 어근에도 또 니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야. 대표적인 게 아까 나무 잎이야. 나문 잎 이렇게 됐죠. 네. 니은이 덧났죠. 그죠? 요렇게 니은은 1-3이 되면은 여기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또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이면서 1-1, 1-2, 1-3 중에 한 개가 일어났다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대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 어근에 받침이 없다. 시옷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옷을 꼭 넣어줘야 된다. 그 시옷을 뭐라고 한다?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성어이고 사이시옷을 넣어야 될 조건을 요거는 이제 사이시옷을 넣을 때는 일단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받침자리 비어 있어야 된다. 요 두 개가 이제 요거는 지금 얘들 둘은 뭐하고 관련된 거? 사이시옷 넣을 때의 조건이고 사이소리 현상은 그냥 합성어이면서 1-1, 1-2, 1-3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 봐. 길가 만화가게 같은 경우에 봐봐. 만화는 한자어예요. 가게가 순우리말이야. 순우리말이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면은 사이시옷은 안 넣는다라는 거야. 수도 한자어야. 물이 아니죠. 그죠? 나무 잎 이거는 전부 한자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것들이 막 예를 들자면은 초와 점이야. 초점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시옷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왜냐하면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초점 시옷 안 넣는다라는 거야. 대가를 치를 거야 할 때도 대가 하면은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안 넣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근데 너무 많이 쓰는 6개는 또 예외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또 넣어요. 사이시옷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이시옷을 넣으면 안 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는. 근데 요거의 예외가 한자어인데 넣는 거. 요거는 한번 6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외워두세요. 숫자 그 뒤에 있으니까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나와 있죠.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숫자, 횟수, 새빵, 찻간, 곡간, 택간. 여기는 한자어로 돼 있는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뭐가 들어간 거? 시옷이 들어간 거. 근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요 6개가 아닌 놈들은
요 6개 놈이 아닌 것들은 다 뭐 시옷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초점이 안 맞는다. 대가가 안 그럼 촛불은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넣어야 돼. 왜? 불이 순. 순우리말인데 뿔이 되잖아. 촛불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초에서 그 자리 비어 있죠. 그러면 시옷 넣어야. 촛불은 시옷 넣어야 되고 초점은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게 사이시옷의 사이소리 현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이게 된소리로 바뀌니까 애들은 전부 된소리 아까 신고하고 지금 길가가 헷갈리면 안 돼. 신고는 합성어가 아니다. 아니니까 된소리가 됐고 된소리는 교체지. 사이소리 현상은 항상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고 합성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1-1, 1-2, 1-3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네 그러면은 몇 번이 일어났죠?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죠? 1번이 된소리고 2번이 니은이 덧나고 3번이 니은이 덧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그 모의고사에 뭐가 정답률 5% 거의 다 틀렸죠. 5%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낚이는 거야. 낚이는 문제인데 뭔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농사. 로 발음한다 이렇게 했어요. 농산일이 이렇게 농산일이 니은이 덧났죠, 그죠? 니은이 덧났고 리 해서 여기는 당연히 연음이 됐죠. 제대로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발음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1-3이 된 거지, 그지? 니은이 농사 일이잖아. 네. 농사와 일 합성어지. 네. 근데 니은이 덧났죠? 네. 그러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은 애들이 제대로 됐는데 했는데 왜 틀렸을까? 그치. 이 전부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해서 보니까 이것만 막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맞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얍삽하지 않아? 이걸 잘못 썼다라는 거야 이거. 여기 이렇게 니은이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농사는 한자어고 일은 순우리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사이시옷 넣는 그리고 받침자리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저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 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전부 이거 발음이 제대로 했는가? 여기만 하다가 보니까 의강이는 지금 잘 찾아냈는 게 이 부분이 잘못 써가지고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맞는데 이거 왜 틀렸다고 하냐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이소리 현상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문법 중에서 가장 그 핫한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좀 애들 막 힘들어하면 사이소리 현상 자체를 아예 시험 범위에 안 집어넣고 막 니은천가도 안 집어넣고 하는데 그 어렵다고 안 집어넣으면은 그럼 나중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아까 니은천가 파생어에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하여요유로 바뀌면 니냐년요로 바뀐다.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사이시옷도 합성어에서 1-1, 1-2, 1-3이 일어나면 그리고 근데 요런 게 된다면은 사이시옷까지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닥 어렵지가 않죠. 여기만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교체가 아니라 뭐라고? 첨가.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난다라는 거야.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에 해당된다 하는 것도 왜냐하면 계속 쭉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가 이렇게 보잖아. 된소리 됐네? 교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찍 틀리는 거죠. 이놈은 괜찮아요. 이놈은 교체라고 안 해. 왜? 수돗물에서 없던 니은이 수돗물 하면서 받침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거는 그래 첨가다 하는데 길가처럼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들은 이걸 그냥 된소리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교체로 넘어가고 그래서 맨날 틀리게 되잖아.
왜 틀리는지 잘 알겠죠, 그죠? 아까 신고, 길가 이거는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야. 길가 이거는 아까 우리 흔히 많이 틀리는 게 이게 요즘 그거 할 때 보면은 일기예보 할 때 보면 이렇게 적혀요. 장마비 B가 되잖아요, 그죠? 장마비. 그럼 장마와 비 이게 합성어지. 네. 장마는 한자일까 순우리말일까? 한자. 비는 한자. 여기 그러니까 일단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만 아니면 되잖아. 네. 한 개만 확실히 알면 돼. 한 개만 하여튼 우리말 고유어가 한 개만 있으면은 무조건 사이시오스 넣으면 돼. 근데 실제로 장마가 한자어 같아서 나도 장마가 한자가 뭘까 하고 국어사전 찾았어요. 한자가 안 나와. 한자가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순우리말이에요. 장마는 순우리말이야. 오. 그러니까 한자. 아니 비도 순 비우자인데. 그러니까 순우리말 순우리말이야. 순우리말 이것만 아니면 된다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만 아니면 되니까 장마가 한자어든 아니든 이 말에서는 그냥 비만 확실히 뭐니까 순우리말이니까 등교길 등굣길 이렇게 하잖아. 당연히 뭐를 넣어줘야 될까요? 시옷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등굣길 이렇게 하여튼 여기 시옷이 들어가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보면 안 된다?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1-1로 인해서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은 뭐다? 첨가다. 신고와 같은 된소리 대기는 뭐라고? 교체다. 이게 내가 이 피를 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틀리면 안 돼요. 사이소리 현상은 1-1, 1-2, 1-3에 있다. 1-1은 뒷소리가 된소리, 1-2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1-3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사이 시옷을 넣어줄 때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 받침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아니어야 한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파생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쭉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콧날, 빗물, 잇몸 이게 수돗물 얘기야. 그리고 뒤에 깻잎, 나뭇잎, 뒷일, 예산일 전부 1-3의 얘기야. 자,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아까 1-1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1-2, 1-3 다 그 예들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걸 다시 쭉 한번 보면은 그대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건 받침자리가 비어있음 이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가 했을 때 앞말이 뭘로 끝났어요? 리을로 끝났죠. 그런데 수도 했을 때 앞말이 뭘로 끝났어? 받침이 없다라는 건 오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이 말은 받침자리 비어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아까 연음되는 데가 이건 동그라미 이게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됐을 때 앞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동그라미로 시작한다라고 해야지 이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다라는 건 받침 있다 소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는 건 받침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사이시옷을 넣는다. 이 소리는 받침자리 내가 여기서 표현한 받침자리 비어있다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 앞에서 니은 그니까 앞말이랑 이렇게 했을 때 깃병, 아랫방 자릿세, 찻잔, 텃세, 횟수 전부 뭐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하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예외가 있어서 얘들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만 아니면 사이시옷을 다 넣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이 어떤지 알겠죠? 사이소리 현상은 요 두 개를 빼면 돼. 그러면 요 합성어인데 1, 2, 3으로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아니고 받침자리 비어있는 거는 사이시옷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난 거야. 근데 길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났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사이소리 현상의 불규칙성도 있다라는 게 봐봐. 거기 밑에 현상은 수의적이다 라는 말이 뭘까요? 수의적. 오늘 아까 자의적은 들어봤는데 이제 수의적. 네. 네, 갔다 오세요. 지금 이게 쉬었다가 할까 한다가 보니 쉬면은 시간이 그래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쉽시다. 요번엔 짧게 쉽시다.